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영상은 해방 직후 독립국 건설을 위한 노력과 미국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된 한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1945년 해방 이후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가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연합국 측은 회의를 통해 전쟁 이후 세계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한 뒤인 1943년 11월에는 카이로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모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독일의 패배가 가까워오자 1945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각 대표들이 다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한 뒤인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모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결의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동안 한반도 내부에서도 독립국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권을 여운형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에게 서울 시민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줄 것과 감옥에 gat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석방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일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여운형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 2. 서울의 3개월분 식량 확보. 3. 치안 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운동의 총독부 간섭 금지. 4. 학생과 청년의 훈련과 조직화에 간섭 금지. 5. 노동자와 농민들의 건국 사업에 협력. 여운형은 해방 전인 1944년 일부 좌익 세력과 함께 조직한 조선 건국 동맹을 확대 개편하여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좌우익이 함께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해방 직후 무정부 상태로 혼란스러운 한반도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광복 후 국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소속의 독립운동가들은 개인 자격으로 따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해방 후 한반도에는 다양한 정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 여운형 중심의 중도 좌익의 조선인민당, 중도 우익인 안재홍의 국민당, 김구의 한국독립당,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송진우의 한국민주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해방된 한반도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독립국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의 분할 점령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동남아시아부터 일본 본토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소련은 만주를 거쳐 한반도를 지나 일본 본토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소련이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에서 소련의 힘이 강해지자 한반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등 우리의 기존 정치단체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까지 친일 세력 등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반도에 입성한 후에는 미국이 38도선 이남을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당시 맥아더가 한반도에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 직원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사람은 세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의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문이 적용된다. 맥아더 포고령 1945년 9월. 반면 소련은 38도선 이북의 각 도별로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으며 조선의 정치 세력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역시 사회주의 세력이 38선 이북의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유도했으며 조만식과 같은 38선 이북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은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된 한반도, 과연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해방 직후 한반도의 모습, 구체적으로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부터 1946년 초까지의 한반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만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본인의 생각과 궁금한 것을 반드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3단원부터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보고 정리한 내용을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과제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해방 시기 민족 지도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계열과 힘을 합쳐 통일국가를 세운다 등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한반도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